이제 새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첫날이니까. 수업 페이지 이렇게 열면은 프로그래밍 기초에 있는 리플로 들어오세요. 여기 수업 페이지 가입해야 될 사이트로 오지 말고. 그래서 이거 클릭 한번 하고 그다음에 바로 Create REPL. 자, 그러면 이 정도 여기까지는 작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런 버튼 하면은 코드가 실행되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코드를 어떻게 작성했길래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까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런 버튼을 누르면 이 온라인 컴파일러가 코드를 읽어가지고 그 결과 출력하는 거 있으면 출력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데 여기 쌍따옴표 안쪽 있죠? 이 안쪽 내용을 지우고 뭐 아무거나 입력한 다음에 런 버튼 눌러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 실행 결과 나오죠? 만약에 뭐 실행을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빨간 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에러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봐야 돼요. 에러가 발생했다는 뜻이니까. 일단은 이 정도. 그리고 조금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 이 클래스 옆에 나오는 얘 이름은 항상 시작이 대문자여야 돼요. 첫 번째 스펠링은 대문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지금 첫 시간에 개요를 설명했고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자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얘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과 특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심화라고 할게요. 그래서 기본에는 뭐가 있냐, 자바 1에서 주로 다룰 건데 출력, 그리고 분수, 그 다음에 상수, 조건, 반복,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언어에도 있어요. 뭐 C 언어도 있고 파이썬에도 있고. 대신에 이제 특징적인 내용, 자, 이거는 그거예요. 자바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자바가 객체지향 언어죠. 그랬을 때 이 객체지향 언어라서 가지는 특징이에요. 자바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객체가 있고, 객체지향이니까, 그 다음에 리스트가 있고, 클래스가 있고, 상속이 있고,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이랑 이렇게 특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좀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시간 투자. 수업이 자바 1, 2로 나뉘어져 있죠. 1은 무조건 여기만 다룰 거고, 2에서는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을 좀 주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7대3 학원에서 하는 거 빼고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공부할 때 7대3 비율로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잘 안 돼 있는데 심화적인 부분을 공부한다? 여러분들 후회할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기본적인 내용이 초석이 됩니다. 이런 특징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탄탄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목표로 해서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게 이런 콘솔 같은데 이런 콘솔에 나오는 게시판 콘솔로 조작하는 게시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시판이라고 하면은 어떤 걸 말하냐면 네이버 카페 있죠? 아니면 다음 카페 같은 커뮤니티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페이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일작성 가능하고 정보 조회할 수 있고 회원 관리 이런 거 할 수 있죠. 여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 특징적인 거 필요하고요. 당연히 기본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을 못하면 이건 못하죠.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기본 진짜 많이 쓸 거예요. 기본을 많이 다룰 겁니다. 문제도 많이 풀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내용이랑 게시판 만들기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자바 말고 DBMS 아니면 SQL, JSP 아니면 프레임워크 같은 거 있죠. 스프링 부트라는 거. 이런 거 공부하는 분도 있을 텐데 자바에 대해서 좀 안다 그래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 하는 분들 있죠. 처음 하는 분들 기준으로 할 거예요. 이 정도로 소개를 할 거고 초반에 이거는 외우세요. 클래스 메인 너무 큰데?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이거 갖다 쓸게요. 자, 이거 모양 자체만 외우세요. 모양 자체만. 이렇게 쓰는 걸 외우는 게 아니고요. 모양 자체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위에 두 줄은 뭔지 몰라도 돼요. 지금은. 대신에 모양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차이점 보세요. 들여쓰기죠. 이 생김새를 떠나서 여기에 공간이 있잖아요. 들여쓰기. 그래서 들여쓰기는 인덴트라고 합니다. 인덴트라고 하는데 아까 이제 아리필
설정하면서 봤죠. 세팅스에 인덴트 타입이랑 인덴트 사이즈예요. 인덴트 타입은 뭐냐면 들여쓰기를 스페이스바로 하겠다라는 건데, 사이즈 얼마만큼 들여쓰기 할 거냐, 2번. 그래서 스페이스바 2번 누르면 들여쓰기 1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탭도 있죠. 탭 2번 누르면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아마 이게 탭 2번 누르면 이게 들여쓰기 지금 1번인데 스페이스바 2번 기준으로 탭 2번 누르면 이게 들여쓰기 하나가 될 겁니다. 너무 길죠? 그래서 스페이스바로 한 거고, 그래서 이 들여쓰기는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들여쓰기를 하는 기준 뭐가 될까요? 여기 보시면 얘 앞에는 들여쓰기가 없죠? 그리고 퍼블릭 앞에는 들여쓰기가 되어 있고요. 중괄호로 몇 번 감싸졌냐, 어떤 문장이 중괄호로 몇 번 감싸졌냐, 그 차이입니다. 규칙이고요. 그리고 중괄호는 짝이 맞아야 된다는 거, 여는 거랑 닫는 거 짝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질문 하나만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게 맞을까요? 자, 1번, 2번. 답이 없죠? 답 없습니다. 자, 이거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문장 기준으로 감싸고 있는 중괄호의 개수가 2개죠. 2개 써져 있으니까 들여쓰기 2번 돼야 돼요. 그래서 2번 되어 있죠. 지금 이게 메모장이잖아요. 스페이스바 2번이 들여쓰기 1번입니다. 이렇게 여기 1번, 여기 1번. 왜냐면 중괄호는 2개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가독성을 위해서라도 지켜야 됩니다. 이게 맞는 거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들여쓰기를 해야 된다는 거까지 했죠. 자, 그러면 이 모양을 보세요. 얘는 뭐냐면 출력문입니다. 출력문이에요. 자, 근데 출력이 뭔지 모르잖아요. 자, 여기서 프린트가 출력입니다. 그래서 문서 출력할 때처럼 뭔가를 출력할 때 프린트 ln, 프린트 f 이런 거 쓰고요. 여기에 보면 시스템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스템 아웃은 뭐냐? 자,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이죠. 모니터예요. 모니터. 그래서 이 모니터 한 줄 써주면 모니터에 출력되는데, 자, 이거 실행했더니 요거 한 줄 그대로 출력 안 됐죠. 헬로만 출력됐잖아요. 그러면 이 한 줄 그대로 안 나온다는 의미 생각해보세요. 자, 한 줄이 그대로 출력된다면 시스템 아웃.println 이런 것도 같이 나와야 되죠. 콘솔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쌍따옴표 안쪽만 출력됐죠? 그래서 이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유추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이게 맞는 걸까요? 1번, 2번.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들여쓰기라는 거는 세로 밑에다가 세 줄 쓸 때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얘도 보면은 감싸고 있는 중괄호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들여쓰기는 두 번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중괄호 짝 맞춰야 된다 했는데 이거 하나 지우고 실행하면 이때도 에러 발생하죠. 리치드 엔드 오브 파일, 엔드 오브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EOF라고 있어요. 이렇게 쓰는데 파일의 끝에는 이제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열어줬으니까 닫아줘야죠. 그래서 닫아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한번 타이핑 해보세요. 이거는 뭐 직접 그래서 이 상태로 직접 타이핑 한번 해보세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쓸 줄은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실행해봤을 때 예상한 대로 나왔나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점 한번 파악해보세요. 분석해보세요. 이 코드만 보고서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쌍따옴표 안쪽에 있는 내용이 나왔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순서. 헬로가 먼저 나왔고 헬로 월드가 그 다음에 나왔죠. 이건 여러 번 해보면 알 겁니다. 여러 번 해보면 계속 그대로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여기서 ln, 요 ln은 뭐냐면 라인이란 뜻이에요. 줄바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헬로 옆에 헬로 월드가 안 나오고 세 줄에 나온 거예요. 새로운 줄에. 그리고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읽어드리기 때문에 이 헬로 월드가 헬로보다 먼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일단 무조건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진행된다 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첫째 날이죠. 알아야 되는 건 요 들여쓰기 언제 하는지, 그리고 또 뭐였지? 중괄호 기준으로 몇 번 감싸지는지, 그리고 얘네가 왜 이 순서대로 나오는지, 그리고 세미콜론도 찍어야 된다는 거.
안 찍으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표현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프로그램은 몰라요. 세미콜론 찍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자, 이 부분을 뭐라고 할 거냐면 메인 클래스라고 할 겁니다. 메인 클래스. 왜냐면 말 그대로 진짜 클래스고 클래스의 이름이 메인인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 안쪽을 뭐라고 할 거냐면 메인 메서드라고 할 겁니다. 왜냐면 여기도 이름이 메인이니까. 얘는 메서드 이름이에요. 얘는 클래스 이름이고. 메서드는 뭐 뒤에서 자세하게 할 거예요. 클래스랑 메서드의 역할을 다르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클래스랑 메서드만 구분할 줄 알면 돼요. 얘가 메인 클래스고 얘가 메인 메서드다 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역할은 다르고요. 제가 뭐 수업 중에 메인 메서드 안쪽에 보면은 뭐 이런 코드가 있죠 라고 하면 여기 안쪽을 보시면 돼요. 메인 클래스 안쪽을 보라고 하면 좀 범위가 좀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얘가 실행 버튼이잖아요. 실행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메인 메서드 안쪽을 쓱 훑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안에 문법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법 선생님 역할 하는 게 문법에 틀린 게 없나.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세미콜론 지우고 실행했을 때 뭐라고 한 거죠? 이렇게. 그리고 메인 메서드 안쪽을 훑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에러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에러 메시지는 항상 몇 번을 강조하든 부족하지 않습니다. 초보자들이 제일 간과하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 에러 메시지를 그냥 에러가 떴으니까 잘못됐구나 여기서 그쳐요. 왜냐면 어디서 잘못됐는지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어디서 잘못됐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이 에러 메시지를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자세하게 뜯어봐야 됩니다. 근데 에러 메시지 내용을 모르겠다. 복사하세요. 그래서 복사하고 검색하면 돼요. 검색했을 때 뭐 자바에서 자주 발생하는 에러와 해결 방법 뭐 이런 거 있죠. 자료.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문서가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한 번에 찾으려면 뭐 이런 페이지에서 컨트롤 F 누르세요. 컨트롤 F 누르고 붙여넣기 하면 하이라이팅 되죠. 그래서 이 에러 메시지의 뜻은 세미콜론이 필요한 곳에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없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해결을 하려면 붙여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 복사하고 해결 방법 찾아서 코드에다 반영하고 다시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책보다는 에러 메시지를 더 보는 게 좀 더 문법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책은 어디까지나 교육 자료이기 때문에 예제 같은 거 보면은
문법 있죠? 문법이 지켜져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문법을 어기면은 뭐 때문에 잘못됐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러 메시지 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푸는 방법도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페이지에서 문제 가져다가 문제를 풀면 돼요. 이제